평화라는 이름 아래 총을 내려놓았던 나라가 다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정상적인 국가로의 회복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말하죠. 전범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동북아의 새로운 포식자로 군림하려는 일본,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아이돌급 인기의 여전사. 과연 일본의 재무장은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70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는 신호탄일까요? 평화헌법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끊어버린 일본의 진짜 속내를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민당이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단순히 이긴 수중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헌법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집 앞 편의점 커피값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싸울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헌법 구조, 이른바 평화헌법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 없었고 전쟁을 할 권리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카이치라는 강력한 리더를 필두로 일본은 다시 총을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건 마치 늘 옆집에서 조용히 지내던 이웃이 갑자기 담벼락을 허물고 마당에 최신식 무기고를 짓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열광하는 이 변화는 일본을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일본 청년들의 열광적인 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30 세대 사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거의 아이돌 수준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총리가 쓰는 볼펜과 가방이 품절 대란을 일으킬 정도죠. 기성세대와 달리 전쟁의 공포를 모르는 일본 청년들에게 강한 일본이라는 구호는 가슴 뛰는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 눈치만 봐야 해? 우리도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켜야지 라는 외침에 일본의 MZ세대가 응답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강한 군대를 갖는다는 건 결국 누군가는 총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본판 징병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유죠. 극우 정치를 응원하던 청년들이 정작 군복을 입고 전방으로 배치되는 상황, 그 모순적인 현실이 일본 내부에서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지지했던 세력이 결국 자신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이런 내부적 열기가 선을 넘게 되면 그 불꽃은 결국 바다 건너 우리에게 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볼까요? 지금 전 세계는 마치 유행처럼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수 우경화라고 부르죠. 미국에는 트럼프가 있고 유럽도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리더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번 선택도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가 공짜로 너희를 지켜줄 수 없으니 너희도 스스로 무장해서 중국을 견제해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재무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명분이 생긴 셈이죠. 하지만 이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위치가 묘해졌습니다. 주변국들은 모두 창을 뾰족하게 깎으며 힘을 기르고 있는데 우리만 외교적 노선을 두고 갈팡질팡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일본이 밀착하고 중국이 이에 분노하며 보복하는 고래 싸움에 우리 새우등이 터질 위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할지 아니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선거에서 아주 영리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혐중이라는 감정입니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위협을 강조하며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고 그 불안을 재무장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적 후폭풍을 예고합니다. 일본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공급망은 엉키고 무역 장벽은 높아질 겁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들이 이 갈등 사이에서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갈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압박해 얻는 반사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중국이 일본을 때리려다 옆에 있는 우리까지 같이 때리는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꿈틀대는 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일본의 혐중 정치는 우리 지갑 사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범국이다. 재무장은 자멸의 길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물론 큽니다. 자민당의 압승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결과라기보다는 대안 없는 정치판에서 만들어진 기형적인 승리라는 시각이죠. 일본이 다시 무장하는 순간 동북아는 끝없는 군비 경쟁의 늪에 빠질 겁니다. 일본이 총을 들면 중국은 대포를 준비할 것이고 북한은 미사일을 쏠 명분을 더 얻게 되겠죠. 평화라는 이름의 위태로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문을 여는 셈입니다.
일본의 우경화에 박수를 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일본의 방패막이 혹은 총알바지로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취해 있는 사이 우리 발밑에 평화가 녹아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때 없는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우크라이나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궁대를 갖게 된다면 우리도 더 이상 재래식 무기로만은 대응할 수 없다는 논리죠. 자주장병이라는 명분은 달콤하지만 그 뒤에 숨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 제재라는 쓴맛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국제적인 사회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경제가 묶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만 착하게 굴다가 당할 수는 없다라는 분노가 정책으로 변하는 순간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우경화가 촉발한 이 핵무장 도미노는 과연 어디서 멈추게 될까요?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는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독도 문제나 역사 왜곡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겁니다. 사과할 만큼 했다. 이제는 당당한 일본으로 나아가겠다라는 태도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엔 판이 너무 커졌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등을 지면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고 일본과 손을 잡으면 역사를 배신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른바 쉐쉐 외교라고 조롱받는 저자세 외교나 무조건적인 친일 노선 모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을 뺀 냉혹한 계산기입니다. 일본의 변화를 이용해 우리가 얻을 실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딘지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일본의 압승과 재무장은 단순한 이웃나라의 선거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70년간 유지되어 온 동북아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일본의 20대가 열광하며 선택한 그 길이 결국 자신들의 징병제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아시아의 맹주로 올라서는 발판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분명한 건 그 파도에서 우리만 안전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도 이젠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변화하는 일본보다 더 빠르고 영리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던져야 할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이 드라마의 다음 장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